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이제 구글 코리아에서 이제 디벨로퍼 애드보케로 근무하고 있는 양찬석입니다. 오늘 이 세션에 참가하신 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으신 거예요. 오늘 하루 굉장히 다양한 세션이 진행되는데 그 중에 몇 안 되는 한국말로 진행되는 세션 중 하나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이제 토니 찬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발표하는 많은 구글러 중에 직함이 디벨로퍼 애드보케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디벨로퍼 애드보케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자 옹호자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가장 가장 이제 중심적으로 하는 일은 구글의 다양한 기술들, 제 경우는 주로 안드로이드 쪽은 중심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구글의 다양한 기술들을 이용해서 개발자분들이 더 좋은 앱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더 많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특히 이제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구글 I/O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구글의 새로운 기술 제품에 대해서 저희 디벨로퍼 애드보케 분들이 개발자분들에게 또 다른 기획자나 디자이너 분들에게 직접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맡게 된 내용은요, 이제 새로워진 안드로이드 개발 툴 소개라는 내용인데요. 새로워진 안드로이드 개발 툴이라고 해봤자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저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이제 유일한 구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안드로이드 개발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안드로이드 개발 툴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 텐데요. 혹시 지금 안드로이드 앱 개발하는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통해서 앱 개발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 예상했던 대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통해서 앱 개발하고 계시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한 2013년 정도에 챗 0.1 버전을 릴리즈한 이후에 이제 계속 굉장히 빠르게 이제 발전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개발자분들이 다양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런 모든 피드백을 모아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계속 더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고,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저희 이제 구글 직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어떤 릴리즈, 지난 1년간의 어떤 릴리즈 일정을 조금 살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I/O, 그러니까 2016년 I/O 때 버전 2.2를 공개했고요. 그때 에스프레소 테스트 리코더라던가 향상된 레이아웃 에디터, C++, 이제 CMake 기반의 C++, C라이온 지원 이런 등등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작년 겨울쯤에 저희가 2.3 버전을 이제 베타 버전을 릴리즈를 했었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가장 최초로 이제 컨스트레인 레이아웃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레이아웃 에디터에. 그다음에 인스턴트 런 기능도 여러 가지 근데 인스턴트 런 기능은 여전히 아직 버그가 많이 있죠. 하지만 인스턴트 런 기능도 굉장히 이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올 봄쯤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2.4 버전을 릴리즈한 적이 있었어요. 카나리아 버전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2.4 버전을 릴리즈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구글 I/O 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2.4 버전이 릴리즈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계셨겠지만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죠. 이제 저희가 이번 I/O 때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3.0 버전을 릴리즈하게 되었습니다. 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2.4가 아니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3.0이 되었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기능을 추가하다 보니까 좀 억울한 거죠. 진짜 일을 많이 해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진짜 많은데 이걸 딸랑 하이 버전 하나 올리기에는 개발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거는 메이저 업데이트다라고 생각한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래들 쪽 관련해서 항상 그래들 이제 빌드 퍼포먼스 이슈라든가 이제 좀 사용하기 어려운 좀 혼란스러운 문법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피드백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들을 계속 안고 갈 수는 없으니까 한번 이제 브레이크 체인지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이 돼서 기존과 이제 호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들 쪽의 API들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호환이 깨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메이저 버전을 바꿔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2.4가 아니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3.0으로 릴리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3.0 카나리아 1 버전을 I/O 때 발표를 했어요. 5월 말에 발표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카나리아 버전이 버전 몇인지 혹시 아시나요? 버전 9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로 제가 딱 그 릴리즈 노트를 봤는데 매주 새로운 버전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지금 카나리아 버전 1, 2, 3, 4, 5, 6, 7, 8, 9까지 온 상태고요.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3.0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능들을 많이 담고 있지만 안정성 부분에서는 약간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개발 환경 세팅하실 때 꼭 한 버전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만 그 세팅하셔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2.3 사용하시던 거 계속 사용하시고 그 외에 뭐 새로운 신규 기능이라던가 아니면 테스트 목적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3.0 카나리아 버전 이제 9 버전도 같이 함께 테스트해 보시길 이제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쭉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어떤 그 릴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주요 기능들을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디벨롭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건 짧게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코틀린이 어떻게 보면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위한 어떤 그 퍼스트 시티즌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지정이 된 거죠. 이 부분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코틀린이 공식 언어로 지정된 게 맞는데 코틀린만 공식 언어로 지정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자바와 코틀린 둘 다 이제 공식 언어로 지정이 된 거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코틀린과 자바를 동시에 그 같은 중요도를 갖고 지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코틀린으로 개발하시든지 자바로 개발하시든지 이거는 전적으로 개발자분들의 이제 판단에 달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코틀린 지원을 위해서 코틀린이 안드로이드 공식 언어가 됐으니까 안드로이드 공식 개발 툴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도 코틀린 지원을 잘 해줘야 되겠죠. 코틀린 지원을 잘 하기 위해서 뭐 기본적인 뭐 신텍스 하이라이팅이라던가 뭐 자동 완성 기능들 등등은 다 잘 지원이 되고 있고요. 뭐 린트 체크나 이런 것들도 코틀린으로 코드가 작성되었든지 자바로 작성되었든지 관계없이 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최초에 이제 기존의 자바로 작성을 하셨던 그 어떤 코드들을 좀 더 쉽게 코틀린으로 넘어가실 수 있도록 그 기존 자바 파일은 이제 코틀린 형태의 문법으로 변경해주는 컨버팅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아주 최적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따르는 코틀린 코드로 만든다기보다는 어떤 코틀린 코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스타팅 포인트로 삼을 정도의 수준으로 어떤 컨버팅 기능을 자동으로 지원해드리고 역으로 코틀린으로 작성된 코드, 특히 굉장히 그 함축적으로 이제 작성된 코틀린 코드는 얘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굉장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내부에 뭐 어떤 뭐 이중 루프를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불필요한 이너 클래스를 마구 생성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의심이 생기실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도록 코틀린 코드를 바이트 코드로 변경한 다음에 그 자바 바이트 코드를 다시 어떤 자바 코드를 변경하는 기능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가는 코틀린 코드를 보셨을 때는 이거를 바이트 코드로 변경한 다음에 다시 자바 코드로 변환을 해서 이 지금 코틀린 코드가 정확히 자바 코드로 변경하면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코드구나라고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안드로이드 인스턴트 앱 저희가 앞으로 이제 오후에 조금 더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이제 밖에서 데모 부스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안드로이드 인스턴트 앱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앱을 설치 없이 링크만 클릭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이제 모든 개발자분들에게 오픈되었기 때문에 이 기능이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앱을 만드실 때 적용하실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차원에서도 이제 몇 가지 추가된 기능이 있습니다. 그 안드로이드 인스턴트 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요. 안드로이드 인스턴트 앱은 그 앱이에요. APK이고 다만 인스턴트하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설치가 되고 실행이 되기 위해서 APK 사이즈 자체를 굉장히 작게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메가 미만으로 APK를 만드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APK를 생각해 보시면은 대개 다 4메가를 넘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 앱은 그 인스턴트 앱을 할 수 없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기존 앱을 인스턴트 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APK를 쪼개야 됩니다. APK를 앱의 주요 기능 어떤 별로 쪼개서 아주 작은 여러 개의 APK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이제 새롭게 지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피처 모듈이라는 건데요. 이 피처 모듈이 뭐냐고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피처 모듈은 아주 간단해요. 기존의 어떤 APK를 만드실 때는 이 피처 모듈이 이제 AAR 프로젝트로 이제 패키징이 되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 이제 모듈 형태로 이제 패키징이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인스턴트 앱 형태로 앱을 이제 패키징 하고 싶다라고 선언을 하시면은 각각의 피처 모듈이 하나의 작은 이제 APK 형태로 그 패키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어떤 프로젝트를 잘 모듈라이제이션 하신 다음에 기존의 라이브러리 모듈을 이제 피처 모듈로 바꿔서 잘 빌드를 하시면은 그러면 그 풀 앱을 위해서는 어떤 그 기존과 동일한 동작을 하는 앱을 만드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피처 각 개별 피처 단위로 어떤 새로운 아주 작은 조각난 APK를 만드셔서 그 부분은 그 인스턴트 앱 형태로 퍼블리싱 하실 수가 있겠죠. 아주 이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오후 세션에서 또 다시 한번 다뤄질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빌드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빌드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뭐 늘 하는 말은 똑같죠. 근데 일단 뭐 가장 가볍고 이제 좋은 소식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이번에 공식적으로 구글 이제 메이븐 리포지토리를 추가를 해갖고 기존처럼 어떤 저희 구글에서 제공하는 필수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하시기 위해서 굳이 SDK 매니저를 통해서 막 다운로드 하실 필요 없이 그래들 설정 파일에다 딱 한 줄만 추가하시면은 여기 목록에 나와 있는 주요한 구글의 라이브러리들을 굉장히 손쉽게 한 자리에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업로드를 할 때, 이 메이븐 리포지토리로 배포를 할 때 최신 버전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제 그러니까 예전 버전의 그 라이브러리도 다 같이 배포를 해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프로젝트에서도 바로 이 구글 공식 메이븐 리포지토리를 통해서 이런 이제 디펜던시들을 관리하실 수 있도록 쉽게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좋은 소식이죠. 또 한 가지 저희가 매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말할 때마다 새로운 버전 나올 때마다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빌드 퍼포먼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하죠. 그래서 늘 저희는 이제 빨라졌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개발자분들은 늘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또 빨라졌습니다. 이번에 또 빨라졌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빌드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원칙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미 이제 만들어진 어떤 결과가 있고 사용자가 개발자분들이 약간의 코드 수정만 했을 때 전체를 다 빌드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그 수정된 부분에 한해서만 빌드를 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타임을 세이빙할 수 있겠죠. 그걸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인크리멘털 태스크라고 해서 변경된 부분만 좀 어떻게 다시 빨리 처리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한 태스크의 목록을 늘리고 있어요. 이제 그래들 빌드 과정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태스크들의 어떤 쭉 체이닝되는 어떤 긴 태스크들의 그 집합이잖아요. 그런 이제 여러 태스크 중에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계속 버전업이 될수록 그래들이 계속 버전업이 될수록 계속 저희가 그 인크리멘털한 형태로 동작하는 태스크의 개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뭐 앞으로도 더 늘어날 예정이고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거는 그 어노테이션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그 어노테이션 프로세서가 무슨 일을 할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왜냐하면 서드 파티 어노테이션 프로세서들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어노테이션 프로세서들이 전체 어떤 그 변경된 부분만이 아니라 항상 전체 프로젝트의 전체 스코프를 다 알아야지만 특정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노테이션 프로세서 쪽은 앞으로도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인크리멘털 태스크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가능한 빨리 더 안정적으로 인크리멘털 태스크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빌드 캐시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뭐 간단한 거죠. 저희가 항상 모든 그 빌드 이제 그래들 빌드가 태스크 단위잖아요. 그래서 태스크 어떤 인풋 아웃풋에 대해서 어떤 특정 해시키 형태로 그 캐시를 해놨다가 동일한 캐시키로 어떤 태스크가 요청이 되면은 기존에 캐시되어 있던 이제 태스크 아웃풋을 바로 주는 거죠. 이런 이 기능들을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로컬 빌드 아니면 디스트리뷰트 빌드 형태 두 가지 모두 지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도 이미 몇몇 빌드 캐시 기능이 제공이 되고 몇몇 태스크에 대해서 빌드 캐시 기능이 제공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풀리 지원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아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3.0이 정식 릴리즈 되거나 아니면 늦어도 3.1 릴리즈 될 시점에는 저희가 이 빌드 캐시 부분을 풀리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빨라지겠죠. 특히 이제 엔터프라이즈 버전 같은 걸 사용하시면은 훨씬 더 성능 향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사실 이번에 저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3.0을 이제 하면서 그 빌드 속도에 관련돼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이거예요. 그다음에 특히나 그래들 어떤 API가 깨지게 된 부분도 이 부분 때문인데요. 싱글 모듈과 이제 매니 모듈, 그러니까 싱글 모듈로 구성된 프로젝트와 이제 다양한 여러 개의 다수의 모듈로 구성된 프로젝트 중 어떤 형태로 앱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게 좋은가? 어떤 이런 이제 질문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기존에는 싱글 모듈로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빌드 프로세스 차원에서 보자면은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안드로이드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 입장에서 항상 그 모듈라이제이션은 항상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능별로 잘 앱의 어떤 각각의 기능들을 코드들을 잘 쪼개서 각각 이제 모듈라이제이션을 잘 하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뭐 크게 뭐 코드 재사용이라던가 뭐 디펜던시 더 효과적으로 디펜던시를 관리하는 등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저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이제 만드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권장드리지 못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빌드 속도가 너무 오래 걸렸던 거죠. 멀티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 결과는 저희가 그 GitHub에서 공개적으로 GitHub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는 어떤 코드 샘플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나온 이제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135개의 모듈로 이루어진 앱 프로젝트예요. 얘를 빌드하는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2.2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작년 거예요. 그 3분 정도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3 들어와서는 이게 급격하게 이제 10초 단위로 줄어들었고 3.0에서는 거의 2초 수준으로 그러니까 싱글 모듈로 구성된 앱 프로젝트와는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멀티 모듈의 어떤 빌드 속도, 멀티 모듈로 구성된 앱 프로젝트의 어떤 빌드 속도의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앞으로는 멀티 모듈 형태로 그러니까 더 API의 어떤 재사용성이라든가 호환성 이슈들을 잘 관리하실 수 있음과 동시에 어떤 빌드 속도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멀티 모듈 형태로 앱 프로젝트를 구성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뭐 크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기존에는 저희가 이렇게 했대요. 멀티 모듈로 돼 있을 때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다 만들어서 AAR 패키징까지 다 한 다음에 그러니까 빌드 태스크를 다 끝낸 다음에 얘를 다시 언지핑해서 다시 이제 얘를 참조하는 프로젝트에서 가져다가 다시 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모든 작업을 했던 거죠. 속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버틀넥이 있었던 거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API 개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정을 해서 상식적인 수준으로 바꾼 거죠. 매니페스트 머저 태스크가 끝나면은 그 결과를 바로 이 해당 프로젝트를 참조하는 그 다른 이제 프로젝트로 넘겨서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패러럴하게 빌드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수정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빨라지겠죠. 다음으로 이제 몇 가지 새로운 빌드 피처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가장 그 첫 번째는 이제 자바 8 랭귀지 서포트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가 자바 8 랭귀지 서포트를 위해서 이제 잭앤질 이런 툴체인을 사용하도록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디프리케이트가 되었죠. 디프리케이트가 되었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3.0부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바 버전만 세팅을 하시면은 자바 8 피처들을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람다라던가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 디펜던시 매니지먼트 관련해서 저희가 기존에는 뭐 아주 기본 저희 세팅은 뭐냐면은 라이브러리 프로젝트가 있고 앱 프로젝트가 있을 때 라이브러리 프로젝트가 빌드 타입이 디버그, 릴리즈 이렇게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항상 그 앱 프로젝트는 항상 릴리즈 타입의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만 참조를 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디버그 빌드 타입은 디버그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참조하도록 하려면은 몇 가지 이렇게 그래들 설정으로 이런저런 이제 작업들을 해주셨어야 됐어요. 근데 이건 하시면 되지만 여기다가 이제 빌드 플레이버가 섞이게 되면은 더 이제 복잡해졌죠. 이 부분을 좀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저희가 이제 해결해 드리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만약 그 빌드 타입이 릴리즈가 있으면은 빌드 타입이 릴리즈인 경우에는 뭐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참조할 때 그 동일한 빌드 타입의 어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참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디버그 버전의 APK를 빌드할 때는 디버그 버전의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모듈을 참조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 다만 여기서는 조금 더 일이 복잡해지는 게 그 플레이버가 꼈을 때인데요. 혹시 기존의 프로젝트를 그대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3.0으로 옮기시게 되면 이런 에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러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 플레이버 쪽이에요. 기존의 플레이버가 그냥 플레이버라는 아주 단순한 원 디멘전으로 어떻게 보면 구분이 됐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이 부분을 좀 구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프로젝트에서 서로 동일한 이름의 어떤 플레이버 명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만약에 해당 라이브러리를 참조하는 기존 앱 프로젝트에서 특정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참조하려고 할 때 어떤 플레이버를 말하는 건지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런 거죠. 그 두 개의 지금 하나의 앱 프로젝트가 두 개의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참조를 하는데 각각의 플레이버 이름이 하나는 블루 오렌지고 하나는 스트로베리 오렌지예요. 둘 다 이제 동일하게 오렌지라는 서로 다른 프로젝트가 동일한 플레이버 이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오렌지라는. 그러면 만약에 이 앱 프로젝트 입장에서 내가 오렌지라는 플레이버 형태로
라이브러리로 빌드 구성된 어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참조하겠다라고 했을 때 얘가 그 빌드 타입 칼라 오렌지를 말하는지 프룻 오렌지를 말하는지 알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기존엔 다 그냥 이런 그 플레이버라는 형태로 원 디멘전으로 쭉 그냥 플레이버 값들이 명시가 돼 있었으니까 이 부분을 각각의 어떤 프로젝트, 각각의 모듈 단위로 플레이버들을 잘 정의할 수 있도록 한 차원 더 늘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플레이버를 단순히 플레이버 블루, 플레이버 오렌지가 아니라 칼라 블루, 칼라 오렌지 이런 식으로 플레이버 자체의 이름을 지정하실 수가 있고 투 디멘전 형태로 플레이버들을 관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네. 다음은 이제 테스트 부분인데요. 테스트 부분에 가장 크게 변경된 부분은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뭐 성능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 구글 플레이 서비스 관련해서 항상 최신 버전의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특히나 플레이 스토어가 탑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라이브 어떤 테스트를 하시기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기존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그대로 테스트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드로이드 5 릴리즈하면서 크게 바뀐 것 중 하나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탑재된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를 이제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테스트를 하실 때 그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죠.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그 기존에는 그 AOSP 기반의 어떤 에뮬레이터 이미지라던가 아니면 구글 플레이 서비스 API를 탑재된 저희 GMS 버전 그 에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분들이 루트 권한을 획득하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굉장히 쉬웠는데 저희가 이번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탑재한 구글 플레이 에디션 버전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면서 이 부분은 보안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버전의 시스템 이미지를 이용해서 에뮬레이터를 돌리실 때는 루트 권한을 얻으실 수가 없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하실 때 이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하실 거예요. 다만 동시에 여전히 AOSP 기반의 그 어떤 그 바닐라 버전의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시스템 이미지는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루트 권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AOSP 버전의 그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를 사용하시면은 그 기존과 마찬가지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앱 버그 리포팅이라고 해서요. 에뮬레이터 상에서 어떤 이슈가 발견됐을 때 그걸 개발자분들에게 바로 쉽게 보내실 수 있도록 어떤 그 툴이 추가가 됐고요. 그 레이아웃 인스펙터 쪽은 항상 이제 발전이 되고 있죠. 특히나 한 자리에서 앱 레이아웃과 관련된 리소스들을 다 동시에 어떤 확인하시고 수정하실 수 있도록 레이아웃 인스펙터도 기능이 변경되었습니다. 여기 내용이 빠졌는데 그다음에 디바이스 익스플로러 쪽, 그러니까 뭐 저희 에뮬레이터 쪽 파일 어떤 익스플로링 하는 부분도 굉장히 이제 귀찮았잖아요. 그걸 쉽게 하실 수 있는 툴도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이네요. 옵티마이제이션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안드로이드 바이타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떤 전체 시스템 퍼포먼스에 악영향을 미치는 여러 주요한 나쁜 행위들을 뭐 웨이크락을 오래 잡고 있는다던가 아니면 렌더링이 느리다던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배드 비헤이비어로 정의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개발자분들이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제 플레이 콘솔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바이탈 이니셔티브를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확인된 어떤 문제들을 조금 더 딥다이브해서 실제 개발단에서 확인하시고 어떤 그 수정하실 수 있도록 프로파일링 툴들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다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향상된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그걸 잘 수정하시면은 앱의 성능이 발전돼서 그게 이제 플레이 콘솔 상에서도 지표로 확인하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뭐 크게 안드로이드 프로파일러 세 가지가 있죠. 저희 뭐 CPU 프로파일러라던가 그 다음에 그 메모리 프로파일러, 그 네트워크 프로파일러 모두 이제 기능이 향상이 되었는데요. CPU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세스 단순한 CPU 점유율뿐만 아니라 각 그 프로세스에 포함된 스레드들, 시스템 스레드들까지도 잘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기존에 이제 널리 알려진 그 디버깅 툴로 시스트레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스트레이스가 굉장히 강력한 툴이지만 너무 이제 사용하기 귀찮고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라이트한 버전의 시스트레이스가 이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트워크 프로파일러 쪽은 굉장히 기능이 향상돼서 실제로 어떤 네트워크 리퀘스트가 나갔을 때 그 해당 리퀘스트의 헤더 정보라든가 리스판스를 받았을 때 그 리스판스 바디에 들어있는 뭐 텍스트라든가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 파일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APK 사이즈를 줄이는 게 또 한 가지 옵티마이제이션이 중요한 어떤 항목 중 하나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도록 APK 어널라이저 부분이 굉장히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존에는 어떤 리소스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되었는데
이번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3.0에서 추가된 APK, 향상된 APK 어널라이저를 이용하시면은 그 덱스 바이트 코드들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프로가드 관련해서 항상 세팅이 어렵잖아요. 근데 현재 프로가드 관련해 갖고 어떠한 클래스들이 현재 지금 그 스키핑이 됐고 어떤 것들이 남아 있는지 같은 걸 확인하신 다음에 이런 건 남아 있으면 안 되는데 왜 남아 있지 하시면은 즉석에서 바로 해당 클래스를 날릴 수 있는 어떤 그 프로가드 룰을 만들어주는 그런 그 간단하지만 강력한 기능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미지 관련돼서 저희가 항상 웹피를 이제 추천드리잖아요. 그래서 웹피로 PNG나 JPEG 파일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바로 웹피로 컨버팅하고, 웹피로 컨버팅했을 때 어느 정도의 리소스를 그 사이즈를 용량을 줄일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이미지 손실이 있는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 웹피 서포트 기능도 함께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쭉 지금까지 디벨롭, 빌드, 테스트, 옵티마이즈 관련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3.0의 새로운 기능들 중 주요 기능들 소개해드렸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개발자 사이트나 I.O. 때 실제 진행된 세션 동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앞서 세션과 마찬가지로 세션 종료 후 저쪽 로비에서 20분 정도 더 스피커 존에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